네, 안녕하세요. 통계물리학개론 1주차, 1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주차 수업은 일장 모형계의 상태, 그리고 1주차는 세 가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할 수업 내용은 확률과 엔트로피, 그리고 이제 2차시 수업은 엔트로피의 확률적 표현, 그리고 3차시 수업은 확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차시 1차시 확률과 엔트로피의 학습 목표는 거시계에서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미시계에서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 세 번째, 같은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함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거시 상태, 혹은 거시계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이제 매크로스코픽 시스템을 거시계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거시계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은 그 찬물 안에 더운 물을 집어넣었어요. 더운 물을 집어넣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이라고 하는 거는 더운 물 쪽에서 찬물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열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열이 더운 물에서 찬물로 흐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통계역학의 1차 수업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열원이 히트 레저버라고 하는데, 온도가 T로 유지되는 열원에서 열이 Q라고 하는 열이 열원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Q라고 하는 열이 열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온도 T분의 열량의 변화량인데, 우리가 열이 열원에서 Q라고 하는 열량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열원의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열원 안으로 Q라고 하는 열량이 흡수가 되면, 그때 우리가 이때는 이 열원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을 내가 흡수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고, 열을 방출을 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거시계에서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두 개의 열원, 이제 RH라고 하는 열원과 RL이라고 하는 열원이 있는데, 우리가 RH는 고온의 온도로 유지되는 열원이고, RL은 저온의 TL이라고 하는 저온의 온도로 유지되는 열원입니다. 이 두 열원을 이렇게 접촉할 경우에 고온의 열원 TH라고 하는 고온에서 TL이라고 하는 저온으로 열 Q가 이렇게 흐를 때, 보통은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한쪽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다, irreversible process다,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듯이 반대 방향으로 동등하게 흐르지 않는 과정을 이제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TH의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Q가 흐를 때는 우리가 두 개의 알짜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전체 알짜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죠? 고온의 엔트로피 변화량과 이 고열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과 이 저열원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의 정의에 의해서,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의 정의에 의해서, 고온 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TH분의 Q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열원에서 Q라고 하는 열량이 빠져나갈 때는 Q 값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감소한다는 표현을 -9로 썼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고온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게 되고 저온 열온에서는 Q라고 하는 열량을 얻어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의미로 플러스 TL분의 Q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R자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우리가 주고받은 열량은 같은데 Q 값은 같은데 이제 온도는 다르죠. 온도는 고온 열온의 온도가 더 높을 테고 저온 열온의 온도가 더 낮을 테니까 두 놈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은 보통 우리가 닫힌 계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온의 열원과 저온의 열원을 이렇게 열 접촉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비가역 과정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온의 열원에서 저온의 열원으로 열이 흐르게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면에 제가 거꾸로 저온 열원에서 찬물에서 더운 물로 저온 열원에서 Q의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된다면 우리 이제 R자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고온은 열원을 얻게 돼서 플러스가 되고 저온 열원은 엔트로피가 감소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럴 경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온 열원에서 고온 열원으로 열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 제기한 원래 문제, 왜 열은 더운 물에서 찬물로 흐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찬물과 더운 물의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 지금 더운 물이 잃은 엔트로피와 찬물이 얻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합하면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해 줍니다. 그래서 열이 왜 더운 물 쪽에서 찬물로 흐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게 비가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사실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들, 공기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거시기에 매크로스코픽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공기 혹은 물을 구성하는 분자들, 공기 분자, 물 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한 거시계를 구성하는 더 세부적인 미시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미시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스코픽 시스템을 들여다보게 되면 공기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질문은 그러한 공기 분자들. 우리 이제 공기 분자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자들의 모양을 보면 분자가 이렇게 한쪽에 어떤 공간의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기보다는 이렇게 공간에 골고루 이제 퍼져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왜 공기 분자는 이제 한쪽에 모여 있기보다 이런 모든 공간에 이렇게 퍼져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시스템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4개의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의 기체 분자, 4개의 기체 분자가 있는데 이 4개의 기체 분자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동일한 두 상자에 분배될 가능한 결과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체 분자가 두 개의 동일한 상자에 분배될 가능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왼쪽 상자에 4개가 다 들어가고, 오른쪽 상자에는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왼쪽 상자에 3개가 들어가고,
오른쪽 상자에는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왼쪽에 두 개의 분자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두 개의 공기 분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왼쪽에 하나의 분자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세 개의 분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른쪽에 네 개의 공기 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네 개가 왼쪽에 다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왼쪽에 세 개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상태. 그런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런 경우 좀 몇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왼쪽에 4개의 공기 분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다 들어가니까 이제 이 경우 하나밖에 없겠지만, 왼쪽에 3개, 그다음에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는 4가지가 존재합니다. 왼쪽에 3개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는 오른쪽에 빨간 공,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존재할 테니까 4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보다 좀 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6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공이 왼쪽에 들어갈 경우에 초록색하고 파란색, 노란색하고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공은 빨간색하고만 결합되지 않고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조합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4개의 경우에 공이 4개짜리는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서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3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하고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은 하나도 없고 오른쪽이 4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크게 왼쪽에 4개, 3개, 2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보통 매크로스코픽 시스템이다, 거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그 거시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같은 거시 상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이러한 거시 상태를 구성하는 아주 세부적인 상태는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다, 미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시 상태하고 미시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거시계 혹은 거시 상태 또는 미시계 혹은 미시 상태라고 얘기할 때 거시계와 미시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요거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미시 상태, 이 경우에 공 4개, 분자 4개가 이 두 방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총 미시 상태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그 미시 상태의 수가 몇 가지가 되죠? 요 계산 다 더해주면 1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시 상태, 이 총 미시 상태의 수, 이 상황에서 총 미시 상태의 수를 계산해주면 그게 2의 4승계. 예를 들면 이 4개의 기체 분자가 아니고 2개의 기체 분자, 딱 2개만 들어가는 경우에 2개의 기체 분자가 두 방에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죠? 2개니까 간단하겠네요. 왼쪽에 둘, 오른쪽에 둘,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그런데 그게 빨간 공, 파란 공이면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4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 총 미시 상태의 수는 2의 제곱승. 우리가 만약에 이게 10개의 기체 분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게 되면 그때 총 미시 상태의 수는 몇 개일까요? 그때 총 미시 상태의 수는 2의
10승계, 10개가 되면 2의 10승계. 그 다음에 5개의 기체 분자를 가지고 이 문제 상황을 만들면 총 미시 상태에서는 2의 5승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빨갛게 승수를 이렇게 취해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조금 진행하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과 통계, 이제 고등학교 때는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배우죠. 배우게 되면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를 배울 텐데,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permut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열은 permutation 이렇게 얘기하고, permutation은 표현은 NPR.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순열을 얘기할 때는 이 나열할 때는 순서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호로는 NPR, 이 P라고 하는 거는 영어의 permutation의 P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NPR이라고 하는 순열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고, 우리가 팩토리얼 함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순차적으로 쭉 하나씩 줄여가면서 다 곱해줘서 1까지 곱해주는 게 팩토리얼의 함수고, 보통 우리가 0 팩토리얼 혹은 1 팩토리얼은 다 1입니다. 이게 이제 순열의 정의가 됩니다. 예제를 보면 세 개의 서로 다른 공에 대한 순열을 계산해라. 그럼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공을 나열하는 방법,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P3, N3P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세 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쭉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을 하게 되면 이 식은 3-3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이거 계산해주면 0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에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1 분의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총 6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죠? 빨간 공이 맨 처음을 빨간 공을 놓을 때는 초록 파랑 또는 파랑 초록이 들어갈 수 있고, 초록색을 맨 앞에 놓을 때는 빨강 파랑 또는 파랑 빨강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공을 맨 앞에 놓게 되면 빨강 초록 또는 초록 빨강. 이제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은 이렇게 순서를 고려해서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순열입니다. 반면에 조합, 영어로는 이제 combin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 경우는 이제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호로는 NCR. 그래서 C라고 하는 건 영어 조합에서 combin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열에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개념이 이제 r 팩토리얼을 npr을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는 개념이 이제 조합의 개념입니다. 중복을 제거하는 순열에서 중복을 제거를 하는 그 작업이 요 r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선 예제에서 이제 4개의 공 중에서 4개의 기체 분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왼쪽에 넣게 되면 이 2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2개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순열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조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여기에 2개를 집어넣고 여기에 2개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순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순열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조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4개 중에서 그냥 2개를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돼서 요걸 계산해주면 4 마이너스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이거 계산해주면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이니까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계산해주면 총 6가지가 나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제가 이제 빨간 공을 왼쪽에 집어넣을 때는 파란 공하고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초록색하고 결합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하고 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초록색 공은 빨간색하고 결합될 수도 있고 파란색하고 결합될 수도 있고 또 노란색하고 결합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결합될 수도 있고 초록색하고 결합될 수도 있고 또 파란색하고 결합될 수도 있고 또 초록색하고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 오른쪽에 이제 나머지 두 공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에서는 조합을 많이 쓰는데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걸 보통 기호로 ncr의 정의는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데 이게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요 컬럼 벡터로 써가지고 nr의 컬럼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리물리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항계수다 영어로는 이제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그래서 이항계수 n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조합 n 컨비네이션 r을 계산을 하는 거고 그 식은 이렇게 된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w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wncr을 쓰는 대신에 wn, r 제가 이제 wn, r이라는 걸 쓰게 되면 이놈은 ncr의 개념이고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w라고 하는 거를 통계에서는 multiplicity 영어로는 이제 multiplicity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뭐 다중도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겹침수 또는 뭐 중복도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조합을 계산한 게 아까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이 조합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멀티플리시티는 어떤 특정한 거시 상태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미시 상태를 계산할 때 그 여러 개의 미시 상태의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요 멀티플리시티 다중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개의 기체 분자를 이 두 상자에 집어넣는 총 경우의 수, 그게 이제 총 미시 상태의 수는 2의 4승계, 그러니까 4개가 되면 2의 4승계, 3개가 되면 2의 3승, 그 다음에 뭐 10개가 되면 2의 10승계, 그게 이제 총 미시 상태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미시 상태의 수가 되고 각각의 미시 상태의 수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다중도, W, 멀티플리시티 혹은 중복도, 겹침수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공 중에서 이 경우는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0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은 1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왼쪽에 4개의 공을 혹은 기체 분자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의 미시 상태만 존재하는 반면에 왼쪽에 3개,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W 4,3 그래가지고 얘가 1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그래서 4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멀티플리시티가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개의 기체 분자 중에 2개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 2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2개는 결정이 되니까 그때 계산하는 방법은 W 4,2 그래서 얘는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그래서 이게 6이 되고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W4,1 그래서 똑같이 4,3을 계산하는 거나 4,1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경우나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나 그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미시 상태의 수는 이게 3일의 그 경우의 수하고 1,3의 경우의 수가 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4개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의 수하고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시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W를 계산하는 거다, 다중도를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기체 분자가 배열될 수 있는 확률을 지금 쭉 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는 확률적으로 각각의 미시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왼쪽에 4개가 모두 들어가는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은 총 미시 상태의 수가 2의 4승계였죠. 그래서 16가지 중에 1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16분의 1의 확률로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왼쪽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노란색이 들어가는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그럼 이 경우도 여전히 16분의 1의 확률. 각각의 모든 미시 상태가 다 동일하게 1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해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하나의 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그걸 계산할 때는 16분의 1이 아니고 16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개의 기체 분자가 배열할 수 있는 확률을 다중도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다중도를 계산해주면 이 다중도는 1이 되고 요거는 이제 이런 특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1이지만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다중도를 계산해주면 이때의 다중도는 6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 2개, 거시적으로 왼쪽에 2개의 분자, 오른쪽에 2개의 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면 16분의 6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왼쪽에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16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도가 많을수록 그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도가 큰 놈이 거시 상태, 그러한 거시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많을수록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한 상태를 거시 상태, 그러니까 2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혹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4개, 0개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미식의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두 번째 질문은 왜 공기 분자는 한쪽에 모여 있기보다는 모든 공간에 이렇게 퍼져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왼쪽에 있는 상태는 마치 모든 분자가 한쪽 칸에 다 몰려 있는 상황과 같고 오른쪽에 있는 상황은 왼쪽과 오른쪽에 골고루 퍼져 있는 상황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확률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왼쪽의 경우보다 오른쪽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한 구석에 공기 분자가 몰려 있을 확률보다는 공간에 골고루 퍼져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 상태가 많은 거시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 상태가 많은 거시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중도가 큰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더 크다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도가 클수록 우리가 이제 다중도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다중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시 상태가 많은 거시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거시 상태는 미시 상태가 많은 상태인 경우로 존재할 확률이 크고 그러한 거를 우리가 미시 상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중도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다중도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이제 이번 1주차 1차 시 확률과 엔트로피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체크할 포인트는 거시기의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거시기의 비가역 과정에서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온의 열에서 저온의 열로 항상 열이 이동한다. 또한 우리 이제 같은 거시 상태, 이제 미시계를 보게 되면 똑같은 거시 상태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미시 상태, 다중도가 많은 상태일수록 미시 상태가 많은 상태가 일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미시 상태를 어떻게 계산하면 미시 상태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중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미시 상태의 다중도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우리 이제 조합의 개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조합을 우리가 통계역학에서는 다중도다. 이 다중도는 미시 상태 또한 특정한 거시 상태를 구성하는 미시 상태의 수를 계산할 때 이러한 다중도를 계산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 1주차 2차 시 수업은 엔트로피의 확률적 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2차 시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의 개념을 한 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 상태와 엔트로피의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한 연력학과 통계역학에서의 엔트로피 관계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주차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